안녕하세요. 투자보감의 김나연입니다. 지난 목요일 북미정상회담 취소 소식부터 주말 사이 전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재개 소식까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시계가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우리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이 한반도의 난기류가 거치면서 오늘 남북경 협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썼고 그들만의 세계를 펼쳤죠.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보셨을지 아니면 먼 나라 이웃 보듯 답답한 마음 쓸어내리셨을지 궁금한데요. 수익권이라면 수익률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손실권이라면 수익권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저희 투자보감을 통해서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보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02377-220269번, 02377-22026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고요. 저희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 좋은 기법으로 이 시장을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투자 보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핵심 비법이 담긴 투자 보감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이번 주 장이 또 시작을 했었죠.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이제 목요일 끝나고 나서 이제 금요일 딱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금요일 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제가 그런 말씀들을 해드렸죠.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종목들이 내려가고 지금 이제 내려와 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이제 딱 말씀드리면서 오늘까지 들고 가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흐름이 오늘 또 이제 잘 나왔죠. 오늘 50개 정도의 종목들이 상한가를 도달하면서 거의 이 경협주들의 축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딱 이 시장에서 이 경협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잡기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10% 이상, 15% 이상, 그다음에 그 이상의 이제 종목들이 다 경협주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테마로 볼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중국 관련주들도 한 10% 정도 상승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이제 강한 상승, 우리가 상한가 이런 종목들은 경협주에서 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에 딱 말씀드렸을 때 월요일, 화요일 날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 홀딩하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송을 딱 시청하신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고 이제 월요일 날 오늘 딱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수익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까지도 한 번 더 반등이 남아있다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 경협주들이 많이 올라가다가 잠깐 살짝 이제 눌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 내일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 경협주들은 2차 파동이 남아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2차 파동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차 파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스윙 개념으로 좀 지속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경협주들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과연 내 종목이 내일 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이 끝인 것인가라는 이제 불안감을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또 상승을 했고 내일도 한 번 더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2차 경협이 아니라 경협주들의 2차 파동은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맞춰서 뭡니까? 그러면은 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에는 이 다음 테마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다음 테마는 이 중국 관련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든 밥통, 그다음에 엔터
이런 종목들이 다 현재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슬슬 경협의 1차 파동처럼 100%, 200% 올라갔던 그 흐름 초반의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딱 정해봤는데 왕서방 종목들 이제 그 상승 시작 다음 테마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딱 이제 왕서방 종목들 상승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왕서방 종목들이 뭡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종목인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인데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영업 활동을 뭐 중국에서도 한다든지 또는 법인을 중국에 세워가지고 뭐 중국에 진출했다든지 또는 뭐 중국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슨 판매 계약을 이제 했다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중국 현재 관련주가 될 거예요. 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뭐 많은 소비를 진행하는 부분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밥통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컨텐츠 같은 것들, 문화 컨텐츠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주말에 나온 그 회담 이슈 때문에 오늘 종목이 50개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 경협주였어요. 무슨 철도 관련, 건설, 그다음에 뭐 유통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뭐 지원 사업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공업 부분들에서도 좀 많이 그 상승이 좀 상한가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확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서방 종목들은 이 잘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왕서방 종목들 뭐 5% 상승, 뭐 7% 상승, 뭐 10% 정도 상승, 견고하게 상승해주면서 이거 급등 초입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협주들이 처음에 1차 파동에서 100%, 200% 올라갔을 때 그 초반 흐름 어땠습니까? 이슈가 조금씩 나와주면서 뭐 이제 이런 정상회담이 뭐 언제 있고 뭐 언제 있는데 뭐 지금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나와주면서 뭐 3% 상승, 5% 상승 견고하게 좀 밑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급등 초입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서방 종목들 또한 그런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협주로 1차 파동을 수익 실현 못했다. 1차 파동 올라가는 거 그냥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부터는 경협주가 아니라 이 중국 테마, 그러니까 이 왕서방 종목들을 잡아서 크게 수익 보는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곧 지금 현재 경협주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경협주가 이제 곧 밀릴 만한 흐름인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금요일 날 그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었죠. 금요일 날 제가 야간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경협주들이 많이 내려왔지만 내려온 구간에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개인들은 다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한번 쏘아 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치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금요일 날 동시호가에서 오전 동시호가에서 하한가에서 매수했던 이 물량들을 오늘 상한가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에 만에 60%의 수익을 그냥 단기간에 딱 보고 나갔는데 또 그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개인들이 또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지금 현재 상한가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버린다면 조만간 주가가 눌릴 만한 흐름이고요. 뭐 내일 당장 눌릴 수도 있고요. 수요일 날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눌릴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테마, 다음으로 움직일 테마는 바로 이 왕서방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테마는 중국 관련주가 유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회담의 내용, 그다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들을 좀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국내외 정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했죠. 네가 이제 미국과 그다음에 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든 우리는 너를 지원하겠다. 미국과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너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 말든 우리는 너네들을 지원하면서 너네들 우리의 식민지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미국 연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그 동맹국가죠. 동맹국가인데 지금 딱 맞닿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충분히 이제 북한을 컨트롤하면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사드도 이제 철수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다음 테마는 중국 관련주가 될 것이다. 아주 유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도 지금 경협주들이 뭐 다 상한가 가고 뭐 20% 이상 다 급등했지만 그 외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 이 왕서방 종목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화장품 종목, 그다음에 중국에서 영업 활동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오늘 딱 이 저점에서 딱 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5%, 6%딱 상승해주면서 이 급등 초입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협주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경협주 내 종목이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제가 여러분들 문자나 전화를 주신다면 밑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이 경협주를 딱 보고 올라갈 수 있는 놈 따로 있고요. 내려가는 놈 따로 있을 겁니다. 왜? 내일은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과연 홀딩인지 그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을 좀 이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 말미에 이 중국 관련 종목을 드리면서 이번 주도 참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좀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장 진단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덜 투자 구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자 1899-9738, 1899-973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41님의 문자입니다. 삼천당 제약 42,000원 매수 비중 30%, 향후 매도 목표가 얼마까지 예상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 어디까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제약주들이 모든 제약주들이 딱 조정을 받아주는 구간에서도 조정을 강하게 받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지지라인 때 받아주면서 빡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나 봤더니 일단 실적이 좀 뒷받쳐줘요. 실적이 뒷받쳐주는 제약 종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실적도 안 되는 막 4년 연속 적자인 종목이 막 올라오고 그랬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품이 많이 끼었었죠. 근데 이 지금 제약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거품 꺼지면서 이제 진짜 옥석 가리기가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이 삼천당 제약이 좀 옥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매수가가 42,000원 정도로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어서 뭐 상당히 좀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실적 자체도 실적 부분들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뭐 2017년도 뭐 12월까지 그다음에 올해 뭐 3월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또 많은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아직 1분기밖에 안 지났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실적 발표가 지난다라고 한다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지속적으로 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018년도도 충분히 300억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수급 부분들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고수익률을 내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를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들어와주고 있고 투신, 그다음에 금융투자 이런 곳에서 지속적인 기관들의 물량들이 매집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4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이 삼천당 제약은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거의 뭐 옥석 가리기에서 이 옥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42,000원 구간 지지라인 때가 42,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42,000원 구간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에 주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많은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전에 뭐 계속 뭐 1,000원짜리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4만 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봉상에서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서 딱 지금 이제 지지라인 때를 받아주고 있어요. 예전에 지지라인 때에서 있던 구간, 그 다음에 저항라인 때가 있던 구간을 지금은 지지라인 때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한번 올라오다가 저항받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 때 어딥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하시고요. 제가 막 제약주들은 뭐 여름 끝날 때쯤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천당 제약은 그 전에 충분히 5만 원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5만 원 잡고 대응을 진행하시고 손절가는 매수한 가격이죠. 42,000원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 주식골 전문가님 항상 이 제약주는 여름이 끝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만큼은 그 전에도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를 매수가인 4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삼성 SDS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3만 원에 한 60% 정도 됩니다. 23만 원에 60%요. 예. 네,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럼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5월 2일 날 매수했어요. 5월 2일이요. 그러니까 이번 네. 달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이 예. 종목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요 매수하기 전에 네. 먼저 매수해서 좀 수익 이득을 보셨군요. 보고 네. 예, 다시 단타로 들어갔다가 음. 그 23만 원이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계속 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익을 한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보고 다시 좀 저점이라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삼성 SDS 23만 원에 6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 종목 어디까지 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삼성 SDS 뭐 좋은 종목이다.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삼성 SDS 그 예전에 이제 단타로 좀 수익을 보시고 예. 이제 또 이제 수익을 보시려고 들어갔었는데 23만 원이 이제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셨는데 지금 이 종목이 좀 눌렸죠. 네. 근데 이제 마치 여기가 1층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지하 1층이 열리고 또 갑자기 지하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 열리고 막 이런 흐름을 좀 네. 보여줬습니다. 근데 요게 딱 그 단타로 생각해서 딱 들어가는데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면 좀 답답하시죠. 네. 아무래도 좀 답답하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 그 23만 원 구간에서 오기 전에도 24만 원, 그다음에 25만 원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네. 이유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해외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대형주로 단타 치시는 분들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제 대형주로 사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올라와봤자 뭐 3%, 5%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잖아요. 네. 물론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많이 올라왔던 구간을 보니까 한 10% 정도 올라왔었는데 사실 뭐 네, 단타를 진행하실 때는 사실 이런 종목이 아니라 조금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래도 평균적으로 네. 한 10% 정도는 가주는 종목들로 단타를 치는 게 좀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일단은 네. 이 삼성 SDS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S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사실 네. 4월 26일부터 오늘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매도했던 순매도를 냈던 구간이 5월 2일. 그러니까 딱 시청자분이 딱 매수했던 그때거든요. 딱 네. 그때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것은 이쪽에서 물량을 쌓아주고 난 다음에 어딘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서 계속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그래서 네. 물론 저항 라인 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저항 라인 때를 돌파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 저번에 주봉상에서 백주선을 가지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백주선의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면서 기준선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 그다음에 이렇게 왔다가 흘러내렸다가 지금 이제 기준선에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선의 저항 라인 때가 23만 원이거든요. 근데 23만 원에 여기서 저항 라인 때가 있는데 매수 가격이죠. 여기를 네. 제가 봤을 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백주선이 존재하고 있는 18만 원대 있죠. 여기서 네. 기본적으로 2배를 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6만 원까지는 일단 기법상으로요. 차트상으로 36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2배에서 조금 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빼야 되냐? 예전에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전고점 어디입니까? 3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32만 원까지는 안 가겠죠. 좀 스윙이라든지 좀 중기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네. 30만 원, 32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네. 그때까지 올라간다면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해서 뭐 이제 매도를 진행해 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5만 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기적인 네. 목표가는 3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좀 보유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60%인데요. 네네. 뭐 60%요? 자금의 여유도 네.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은 60%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80% 또는 100%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 다른 종목은 매매 안 하시려고요?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아, 여유 있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저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21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네네.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잘 그러시구나. 올라가죠. 아,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셨구나. 네. 일단은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좀 하지 마시고요. 20만 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지금은 그냥 그 비중 그대로 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삼성 SDS 추가 매수하실 거라면 20만 원대로 내려오며 매수를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중장기로는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바라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641님의 문자입니다. 대성 파인텍 2,505원, 비중 3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초반 갈 듯하면서 장중 하락을 3일째 하네요.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대성 파인텍 방탄소년단 관련주인가요? 네, 뭐 방탄소년단 뭐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보이그룹으로 이제 뭐 방탄소년단 이름도 뭐 이제 세상에 이제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세상의 총알을 좀 막겠다라는 의미에서 방탄소년단이라고 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유명한 그룹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노래도 좀 쉽고 좀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 북미 그다음에 유럽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대성 파인텍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그 방탄소년단 관련주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 방탄소년단과 관련되어 있는 펀드가 있어요. 이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뭐 컴백을 하고 뭐 저기 빌보드 차트 뭐 아티스트 순위에 4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빌보드 차트에 뭐 순위권에 노래가 순위권에 들어가면서 이 방탄소년단 펀드 자체가 좀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익을 가져가면서 단기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성 파인텍이 방탄소년단
관련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갑자기 급등했었거든요. 자, 근데 사실 이 흐름이 예전에 쌍방울과 광림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노스의 그 추가 지분을 이제 매수로 흡수를 하면서 이 나노스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이 쌍방울과 광림은 본업을 뭐라고 할까요?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 나노스 주가 때문에 단기 수익이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서 주가가 막 쭉쭉 올라갔던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쭉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흐름이랑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성파인텍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대성파인텍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정치와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쭉 빠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횡보를 진행했어요. 어디서요? 2,000원에서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뭐 방탄소년단 이슈 받으면서 좀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여기에서 방탄소년단 컴백 이러면서 막 급등. 그다음에 금요일도 급등. 오늘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현재 기업 자체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상당히 좋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그 투자 상품들의 단기 수익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강한 흐름이 아니라 이슈가 뒷받쳐주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거품이 낀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린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쪽 2,800원 선에서 2,800원까지 눌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뭐 방탄소년단 뭐 빌보드 뭐 순위 올라가고 오리콘 뭐 순위 올라가고 한다면 한 번에 반등을 더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3,200원을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800원, 종가상 2,8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정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성파인텍 단기 목표가는 3,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상 2,800원 이탈하면 매도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셀루미드죠. 네, 셀루메드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수가가 24,570원요. 네. 비중은 10%요. 네, 24,570원에 10%. 예. 저번 달에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한 달 좀 돼요. 그러니까 매수한으로 지난 계속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고가가 한번 내려갔다 이제 네. 어느 정도 확 좀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내려왔다 싶어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예, 있어서 계속 좀 떨어져서. 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어떻게 해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나 어떻게 해서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셀루메드 24,570원에 10%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홀딩하셔라.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또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오늘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저녁 식사 어떤 거 하셨나요? 저녁에 지인들 만나서 네. 강원도 임원가도 회를 먹었습니다. 또 엄청 맛있는 또 저녁 식사를 하셨는데. 예,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 제가 왜 저녁 식사를 왜 하셨냐라고 물어봤냐면 이 셀루메드가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쭉 빠졌단 말이에요. 뭐 비중은 뭐 10%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혹시나 뭐 저녁을 걸으시면서 이 시금을 전폐하시는 않나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여쭤봤었는데 괜찮아요. 일단은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이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제약주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한 번 더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예전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저점에서 한 10,000원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진행했다가 예전에 셀루메드가 막 상한가 3연상이 왔죠. 상한가, 점상, 상한가 왔었을 때 그때 이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계속 매도를 치다가 오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요때 보시게 되면은 요때 10,000원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한가 나왔고요. 점 상한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주는 31,000원의 고점을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계속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누가 계속 샀냐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 밑에서 있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다 쏟아져 나왔고 개인들의 물량, 위에 있던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겠죠. 왜? 물탕의 물량으로 계속 매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24,000원 정도라고 예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상당히 좋은 비중인데 여기에서 내일장에 추가 매수 10%만 더 하신다면 또는 20%의 비중을 좀 더 넣으신다면 평단가가 2만 원 이하로 내려올 거예요. 그죠? 네, 2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로메드 그다음 제약주들은 제가 뭐 8월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대세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아마 한 번씩 치고 올라올 겁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집 물량 그다음에 이 제약주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번 저점 지지를 받았다. 기술적 반대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5% 상한가 한번 칠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이하로만 네네 2만 원 이하로만 평단가를 좀 낮추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내일장에 뭐 2만 원 이하로 좀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61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지 마세요. 비중 10%이기 때문에 정리하지 마시고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 대응은 2만 원까지 낮추시고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보고 나오셔라. 그리고 만약에 61선 터치하는 구간 13,000원인가요? 15,000원이죠? 15,000원이죠? 네, 15,000원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식사 항상 맛있게 하시고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한 10% 정도 하면 됩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셀로메드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하셔서 평단가를 2만 원 아래로 맞추시면 충분히 셀로메드 기술적 반등으로 25% 이상의 상승세도 나와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61선 이탈해서 15,000원 부근대가 오면 다시 한번 저희 투자부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중국 관련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소개해드릴 중국 관련주가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의 땅덩어리 상당히 크죠. 그만큼 중국에서 나오는 이슈, 그만큼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오늘 경협주만 하더라도 50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안 간 종목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협주가 그거보다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2배, 3배 더 많은 종목들이 바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뭐 제가 제약주들은 뭐 이제 좀 더 봐야 된다. 8월 말에 올라온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61선이라는 이제 수급선, 수급이 뒷받쳐주는 이 이평선을 지금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상당히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받으면은 반등 나왔다가 조금 좀 횡보를 할 것이다. 또는 이탈한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불안한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중국 관련주들은 지금 횡보를 통하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점을 다져준 지 이미 2개월이 지났고요. 지금 3개월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개월째 접어든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전에 경협주들이 1차 파동에서 100%, 200% 상승이 나왔던 이 1차 파동을 그대로 재현할 거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나와주는 정책들, 우리나라 한국과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중국에서 오는 이 유커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중국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중국과 연관돼서 계약을 맺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 200%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슈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이슈 말씀드리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뭐 종목 상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중국 관련주들, 왕서방 관련주들, 그다음에
경협주들 1차 파동에서 100%, 200% 나왔던 그런 업종, 그런 종목들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1차 파동 때, 저해약주 1차 파동, 경협주 1차 파동 때 100%, 200% 올라갈 때 그냥 눈으로만 날아가는 거 눈으로만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종목을 잡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이 방송이 끝나고 꼭 참여하셔서 늦지 말고 참여하셔서 그 종목 그다음에 이슈까지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관련주는 지금 횡보하면서 저점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 파동을 기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 보관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34 그리고 3890님의 문자입니다. 한국테크놀로지 매수가 2,415원, 비중 30%, 앞으로 상승할 전망이 있는지요 보내주셨고요. 3890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테크놀로지 보유 50%, 매수가 2,265원,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동시에 한국테크놀로지가 왔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한국테크놀로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홀딩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분의 그 매수가를 보니까 이 빨간색 선 사이에서 두 분 다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 상태 어떻습니까?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들어왔던 외국인들 물량이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기관들은 금요일에 들어왔던 물량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고요. 예전에 들어왔던 물량을 그대로 다 반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한다면 왜 홀딩하셔라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뭐 빠져나갔다고 해서 기관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개인들도 충분히 뭐 큰 손해 쓸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차트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 그다음에 지지를 받아주던 구간에서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5일선, 11선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적으로 오늘이 아니죠. 내일 아니면 그다음 수요일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 한번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 여기서 딱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눌렸다가 다시 한번 저항받고요. 다시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의 지금 이제 저항을 다시 한번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저항 라인 때는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고, 만약에 내일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2,070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손절가는 2,07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 저항 라인 때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직전 고점 어디입니까? 바로 2,75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테크놀로지는 보유하시며 내일장이나 수요일장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반등이 나오면 강력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손절가를 2,07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인 2,75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한타증권요. 네, 유한타증권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4,500원에 4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4,500원에 40%요. 네, 30%. 30%. 네, 네. 지금 약간 수익권이긴 한데요, 시청자님, 그쵸? 네, 네.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러면? 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얼마 정도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매도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네, 전문가님 유한타증권 4,500원에 30% 지금 일단 수익권이긴 한데요.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충분히 좀 매도가를 좀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유한타증권 이제 매수를 네. 진행하셨는데, 네. 아세요? 유한타증권 광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라디오에 유한타증권 광고 나오는데
네. 그 뭐 사막 타는 낙타, 뭐 세뇨리타 이러면서 주식은 유한타 이러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네. 그거 보셨죠? 그 콘덴시 만들어요 했던 그 보일러 광고 아세요? 그거 못 보고 요즘에 경협주를 보느냐고 네. 그거 못 봤어요. 아, 한 그래요? 번도 진짜로. 그래서 네. 이 사실 광고가 나와서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뇌리에 좀 박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예전부터 좀 네. 그랬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사실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유한타증권의 그 지금 현재 이 흐름 자체도 지금 현재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4,500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셨는데 네.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네.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으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목표가를 차트로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지금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 그 광고가 나왔을 때가 1월이거든요. 네. 1월입니다. 그래서 1월에 그 광고가 나오면서 한번 쭉 올라갔어요. 뭐 낙타, 세뇨리타 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쭉 눌렸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다시 이슈를 받아주면서 뭐예요? 12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121선의 지지를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현재 유한타 증권을 유한타 증권이라기보다는 이 금융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딱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오는 구간 4,500원대에서 매수를 진행하셔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4,500원의 지지를 받아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4,5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더 큰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저항 라인대가 4,750원, 4,80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라인대는 충분히 돌파를 할 겁니다. 예전에 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이제 올라온다면 5번째거든요. 원래 홀수 파동에서 그 뚫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5번째니까 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선다면 그 이상의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는 건데 그 수익은 월봉상에서 120월선이 존재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한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5,500원 또는 5,500원 또는 6,000원까지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10% 15% 정도의 수익이 좀 나오겠죠. 유한타 증권으로 한 15% 정도의 수익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기 때문에 일단은 5,500원에 온다라고 한다면 전량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때 가서 전화 다시 드릴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 유한타 증권 5,500원 또는 6,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상담으로 문자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693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성제약 매수가 17,100원 비중 25%입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전문가님, 동성제약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아, 네,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주들은 이 8월 이후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간중간에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은 실적이 뒷받쳐주는 종목들, 이슈가 뒷받쳐주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제약주들은 옥석가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닙니다. 실적이 좀 좋은 편이 아니고 수급 상태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막 중구난방으로 좀 복잡한 흐름을 수급이 좀 이제 꼬인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더 눌릴 수 있겠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눌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올라왔을 때 수익하는 구간 수익 실현하는 구간, 수익 실현이 아니라 정리하는 구간은 사실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정리를 못 하시고 오늘까지 끌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차트상을 보시게 된다면 금요일날 좀 만등이 나왔었죠. 이때 매매를 진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 못 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구간 어디입니까? 17,600원까지는 일단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17,600원까지 해서 올라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 음봉으로 다시 한 번 더 눌리면서 지금 단기 평선 있죠. 5일선, 11선, 21선을 아예 이탈을 해버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진행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17,600원대까지 볼 수 있고 만약에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관심주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또 드릴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또 왕서방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를 받아주는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종목 바로 삼진 L&D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슈가 있나, 그다음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LCD 뭐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좀 이제 제작하고 이제 만드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냥 만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그냥 만들면은 뭐 관련 주긴 되겠죠. 하지만 만든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데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일단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델 S, 모델 3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이 자동차를 빚으로 만들었어요. 빚으로 만들다 보니까 고스란히 빚더미에 앉으면서 부채가 상당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뭐 상패가 되네 마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좀 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전기차 최대 수요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해서 뭐 판매를 좀 진행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삼진 L&D 같은 경우에 중국 모멘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3,400원 라인 때 좀 저항을 받고요. 다시 한번 더 눌렸다가 지속적인 1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눌렸습니다. 여기서 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뭐 다시 한번 더 눌려주면서 61선의 저항을 아예 받으면서 이 흐름이 끝났나 싶었더니 갑자기 한번 급등 나오고요. 급등 나나 살아나나 싶더니 또 다시 한번 저항 나오고요. 올라왔나 싶더니 또 저항 나오고요. 아무튼 이상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121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흐름이 있냐면 외국인들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왜 사냐라고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2차 전지, 한국 2차 전지 제품들을 허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뭐 충분히 더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도 중국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2차 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삼진 L&D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진 L&D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매매를 진행하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상승했다가 눌렸지만 기준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 시초가를 오늘 종가에서 딱 시작하면서 도전 캔들 나와주면서 아무튼 상승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까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3,400원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왜 3,400원을 잡아드리냐면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한번 120선 돌파 이후에 흘러나왔던 3,400원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00원인데 2,600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평선대 이탈하는 구간이 2,600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2,6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지지 구간을 종가상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왕성방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안전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중국 종목을 잡을 때 단순하게 10%, 20% 수익을 보려고 매매를 진행하나요? 아니요. 상한가, 그 다음에 60%, 100% 이상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중국 종목들을 매매를 합니다. 작년 연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주를 잡아야 된다는 이유는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매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선착순 30명 제한을 두고 이제 종목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현재 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신다면 선착순 30분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소수만 알고 있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딱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늦지 말고 참여하셔서 그 종목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관심주로는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 파동이 예상된다 말씀하시면서 삼진 L&D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테슬라가 전기차 최대 수혜 국가인 중국으로 진출한다는 모멘텀이 있고 또 외국인의 수급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볼 만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는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국 관련주가 지금 저점을 다져주면서 횡보를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련주를 잡으면 그 어느 때보다 큰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크나큰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관심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 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 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투자보감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투자보감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든든한 투자보감과 열띤 상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